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쏙쏙 한국사 예상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부러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풀어보시고, 뭐 한국 능력 시험이라든가 내신고사 그 검정고시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들이죠. 이것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나라는 단군 왕검이 건국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나라이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8조의 법이 있었다 나오죠. 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조선이죠. 단군 왕검 하면은 우리 역사상 우리 고조선 아시잖아요.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웠다. 홍익인간,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재정일치. 이게 중요하죠. 8조 법금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재정일치라는 것은 단군은 그 제사장, 왕검은 그 정치인.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단군 왕검 재정일치라고 부릅니다. 자, 1번의 포인트는 단군 왕검 재정일치, 그 다음에 고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유적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탁자식 고인돌 나오죠. 이 탁자식 고인돌은 뭘까요? 탁자식 고인돌은 무덤이에요. 무덤이기 때문에 무덤은 아주 신성시에 있죠.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되도록이면 어떤 그 지배층이라든가 그는 조금 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무덤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존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무덤을 통해서 무덤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무덤이 어느 정도는 큰 거에 따라서 쥐기가 나올 정도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무덤의 역사죠. 우리 보면은. 그래서 답은 4번 군장이 등장하였다라고 했죠. 여기서 군장이라 나온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나라하면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군장이라는 게 나라가 성립하기엔 조건이 있어요. 고대 국가에는. 그 고대 국가에서는 나라는 첫 번째 왕이 세습이 돼야 돼. 네, 왕 그다음에 아들이 이렇게 세습해야 되고 또 뭐냐면 종교가 있어야 돼요. 불교는 불교 이렇게 그때는 옛날에 다 불교였어요. 불교 종교가 있어야 되겠죠. 왕이 세습 불교 그다음에 영토 확장이 있어야 돼. 그게 어떻게 될까요? 남은과 침략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돼요. 그런 것들이 조건이 만족해야만이 기본적으로 왕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여기서는 군장이라는 것은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군장이라고 불렀죠. 거기서 말하는 것은 군장이라는 뜻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꼭 잊어서는 안 되겠죠. 고대 국가에서 종교와 권력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볼까요? 3번. 3번 보면 다음 유물이 만들어진 시대의 특징은 나오죠. 자, 그림이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죠. 동검이 좀 우리가 이제 그 동검이라는 건 그 굽기에 따라서 쇠의 굽기에 따라서 이제 철이 되고 이제 동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 동검은 청동기 시대 있죠.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나누잖아요. 청동기는 동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청동기는 고조선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배계층이 있었다. 무덤이 있었다. 그렇죠? 계급이 발생했었다. 지배계층이 있다는 건 계급이 있다는 얘기죠. 농경사회는 농경사회였지만은 여기 중요한 것은 계급사회가 중요한 거죠. 답이 1번이 되십니다. 계급이 발생했다. 농경시장은 시작이란 말이었으니까 농경은 신석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그 3대 혁명은 농경 시대 때 농업혁명,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산업혁명, IT혁명 이렇게 나눠주고 있죠. 답이 유물이 만들어진 시대는 계급사회 발생. 좀 어렵지만 잘 보세요. 청동기, 연결시대, 청동기, 고조선, 지배층, 단군 왕검, 계급사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단군 왕검은 계급사회 있으니까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당한 나라는 민멸의제, 혼인풍습, 가족 공동 무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보면은 뭐가 될까요? 민멸의제. 민멸의제는 뭘까요? 민멸의제는 다시 말씀 딸을 데려오는 것이 많은 거죠. 딸을 데려다 키우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민멸의제 말고 대릴사이제. 대릴사는 아들을 데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민멸의제, 홍리풍습은 옥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저. 조금 모이로 할게요.
5번 다음은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 간의 쟁탈이 시절했던 지역은 한강이죠. 지금도 한강이 서울이 한강이죠. 그때 이제 식민에서 고구려 신라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는 한강을 서로 차지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신라 고구려 백제는 나라가 만들어진 순서 신라 고구려 백제 한강역을 차지해서 부흥하던 나라의 순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가 되겠죠. 백제는 고구려에 에서 내려왔죠. 온주 대왕이 내려와서 한강역을 차지하고서 부흥을 시켰죠. 오히려 고구려보다도 백제가 먼저 부흥됐죠. 그래서 순서가 백제, 고구려, 신라 4세기, 5세기, 6세기.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오죠.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진흥왕 엽적이라고 써요. 진흥왕은 화랑도를 딱 연결시키면 돼요. 진흥왕. 이것은 진흥할 때는 나아갈 징이 아니라 참진짜 쓰고요. 한자에서 나아갈 진짜 아닙니다.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여 영토를 확장했다. 라겠죠. 한강유역 진출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황요사 건립하여 불교 수행했다. 여기서 화랑도죠. 김춘추, 김유신 연결시켜 있죠. 송골 출신으로서 최초의 왕이 된 사람이 김춘추죠. 무열왕. 그리고 김춘추가 어떻게 할까요? 무열왕이 백제를 660년에 멸망시키죠. 멸망시키는 거. 누구를 통해서? 화랑도 정신을 통해서. 황산도 백제의 계백장군과 싸움에서 화랑도. 이해하시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해당한 나라는 민멸의제, 포니, 풍습, 가족, 공동무전. 아까 설명했었죠. 민멸의제는 옥저라고. 이거에 반대하는 것은 뭘까요? 대릴사이제, 서옥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백제의 왕은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이뤘다. 아까 말씀드렸죠. 4세기는 백제, 5세기는 고구려, 6세기는 신라. 고구려를 공격했다. 황해도 일부 지역을 차지했다. 마한 지역을 통합했다. 우리가 군장국가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군장국가는 마한 지역에는 백제가 있었고, 변한 지역에는 가야가 있었고, 진안 지역에는 신라가 생겨들었다 있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군장국가들이 쭉 있는데, 마한 지역에서는 백제가 다 통합해서 백제를 만들었고, 진안 지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지역 중에서 신라가 통합해서 신라를 만들었고, 변화는 그 가야, 대가야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한은 백제, 진안은 신라, 변화는 가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답이 4번 근초고왕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기억에 들어갈 풍습은 동해에는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소말 또는 노비를 갖게 하는 뭐가라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나오죠. 뭐라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라는 풍습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뭐 책화, 순장, 팔관의 서옥제라고 있죠. 서옥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순장은 뭐 같은 그 족장이 죽으면 같이 생활했던 사람 일부를 같이 묻어주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순장이라고 했죠. 책화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책화의 뜻은 간단히 정리를 해두시면 동해에서 있었던 것인데 이제 자기들의 풍습이에요. 풍습인데 자기들과 이제 마을이 있어요. 군장국가니까 마을이 있을 거예요. 마을과 마을 사이에 경계에 서로 침입하면 뭐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소나 말 같은 걸로 이렇게 배상해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책화라는 제도죠. 사만의 혼인풍습 중이면 뭐 다 아시겠죠. 사만의 혼인풍습에서 꼭 나오는 것이 사만이라는 것은 마한, 진한, 변환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고구려의 서옥제, 대릴사이제, 옥제의 민멸의제, 사만의 혼인풍습에서는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고구려의 서옥제, 옥제의 민멸의제를 꼭 아시면 좋겠죠. 그리고 책화를 꼭 아시면 되겠어요. 동해의 책화. 그죠? 다음 보겠습니다. 10번. 다음에 설명하는 고려의 왕은 호족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유력한 호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정략결혼. 정략결혼에게는 고려를 세운 왕건이죠. 태조 왕건. 나주부인. 나주부인은 뭐예요? 아시죠? 물을 너무 급하게 먹으면 물도 취할 수 있으니까 호하고 불어서 드십시오라고 했던 나주. 그게 이제 북진정책. 북진정책 태조 왕건이 그다음에 훈요 10조 고려 건국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의 풍습을 따르지 말 것 한 거 있죠. 태조 왕건. 왜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고구려가 발해를 멸망시킨 게 뭘까요? 거란이잖아요. 근데 발해는 어디예요? 고구려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거다라고 봤을 적에 발해를 갖다가 멸망시킨 건 고구려의 땅이었다.
고구려의 땅을 명화시킨 거란이었다. 그래서 거란이 풍습을 따르지 말라 했던 것이 바로 태조왕건.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다음 중 고려 광종이 실시한 정책은, 자, 여기서 노비 안건법하고 전민 변전도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꼭 나오죠. 고려의 광종이 실시한 정책이 그러는데, 고려 시대에 꼭 알을 건 태조 왕건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고, 광종 아셔야 되겠죠. 성종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민왕 4명의 왕을 아셔야 되죠. 야, 고려의 왕건은 집터를 만들었고, 광종은 집을 세웠고, 어떻게 할까요? 성종은 어떻게 할까요? 집을 인테리어 했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공민왕은 고려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망하게 됐죠. 그 망한 이유는 제가 올려놓은 건 나중에 설명하고, 올려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고, 여기서 고려 광종의 노비 안건법과 가거제도는 상당히 중요하죠. 전민 변전도하고 혼동시키면 안 돼요. 고려시대에 똑같은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인데, 노비 안건법은 고려 광종은 노비를 해방시켜가지고 노비들이 과거제를 볼 수 있게 해가지고 어떤 왕권을 더 강화시켰던 것이 바로 고려 광종이 노비 안건법하고 과거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민 변전도감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뒤에. 자, 이거 보시면 공민왕의 업적. 그 보시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 땅을 되찾았다. 신들을 등용하고 전민 변정당을 설치했다. 이게 나오죠. 답이 4번인데, 쌍성 총관부는 왜 공민왕 때는 우리가 뭐 몽골, 거란 침입 많이 받았잖아요. 그 침입 받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쌍성 총관부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쌍성 총관부는 공민왕도 하나 사실상 북진 정책을 썼어요. 북진 정책을 썼었는데 북진정책을 쓴 이유가,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혼동돼 있을 것 같아서 그 나중에 설명하고, 쌍성 총관부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쌍성 총관부라고 표시한 것은 뭐냐면은, 답은 여기 있는 답이 4번 변전 동감인데, 나온 김에 설명할게요. 고려시대의 원나라의 관청이에요. 다시 몽골족 원나라. 몽골족 관청인데, 걔들이 원이 고려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지금의 함경도에다가 이 쌍성 총관부를 더 썼어요. 근데 사실상 또 깊게 들어가면 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쌍성 총관부를 썼는데,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아, 고려는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잖아요. 세자를 인질을 잡아가기도 하고, 이렇게죠. 그런데 그것을 공격을 해가지고 천령 이북 땅을 되찾은 것이 공민왕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나라의 관청인데,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쌍성 총관부인데, 우리는 공민왕이 그걸 어떻게 될까요? 차지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등의 전민 변전도감은 고려 때 이 건문 세족들이 무지 많았잖아요. 건문 세족이라서 나중에 이제 조선의 신진 사대부로 이제 연결되는데, 건문 세족들이 땅이 불법으로 뺏었던 걸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다천자죠. 전민 변전도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기역에 해당한 나라는 학습 주제, 무가 몽골이 침입을 맞서 싸우다 나오죠. 강화도, 천도, 삼별, 청진, 팔만 대장경. 여기 팔만 대장경 말라 몽골이죠. 몽골족 원나라. 그럼 우리가 몽골족이 언제 시대 때예요? 고려 시대 때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렇죠? 팔만 대장경, 삼별초 다시죠. 삼별초 대장. 나중에 삼별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이미 올라오는 영상을 보시면 되고, 또 삼별초가 답일 때 그 답에 대해서 또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고려 광종 나오죠. 또 나오죠. 고려 광종은 무엇을 설치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시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수행했다라고 했어요. 노비 안건법이죠. 그죠? 노비 안건법, 과거제도. 만약에 과거제도 하면 과거제도도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불법으로 뭘 차지한 거라고 했으니까 노비 안건법이죠.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농민을 양의로 해방시켰으니까 노비 안건법이 되겠습니다. 4번. 15번. 다음에 설명한 책은 조선 태주에서 철종까지 태정 태세 분단사의 애성 인재명 다 알잖아. 쭉 가서 쭉 해서 고종과 순종까지 나오는데, 고종과 순종을 합하면 27대잖아요. 근데 철종까지만 쓴 것이 왜 그러냐면, 고종과 순종은 대한제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빼고 여기서는 철종까지 얘기합니다. 472년간 역사 사실을 기록한 책은 조선 왕조실록. 1997년에 세계 유네스코 문화 세계 기록 유산에 등록되어 있죠. 유네스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같은 업적을 남긴 조선의 왕은 강우량을 측정하기에 추기를 제작했다. 독창조이고 과학적 원리로 후민정을 창제했다. 답이 몇 번? 아시죠? 볼 것도, 이것도 후민정만 나도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 그죠?
물론 이제 성종도 상당히 중요한 왕 중에 하나인데 요 문제에서는 강우량을 측정한 추기를 재생했다. 야,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세종대왕이 막 세종대왕 때 만들었다고 보시면 만들었으니까 이제 내기는데 그 추기를 누가 만들었냐라고 따지면 사실상 추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 세종대왕 답은 세종대왕인데 왜 세종대왕 시절에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만든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라고 궁금하시면 과연 추도설 장영실이에요. 장영실. 그래서 우리 발명의 날은 추구기를 만든 날 기념해서 발명의 날을 정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종대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뭐 환계는 문종 세종대왕 아들이라고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그냥 세종대왕 시절 때 만들었으니까 세종대왕으로 다 소위 말해서 딱 정리하면 돼요. 세종이라고 보시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쭉 올라가서 17번 역사 인물 카드죠. 정약용, 다산 정약용 보면 아시겠지만은 다산 정약용은 정주 대왕과 아주 상자 밀접한 게 둘이 딱딱 맞았죠. 그렇죠. 그때 이제 거중기를 만들고 수원 화성을 짓는데 거중기를 만들었고 사도세자의 묘가 수원 화성이 있죠. 그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제 거중기인데 그때 여기 보면 거중기 제작인데 주요 조서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요 조서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여기는 목민심서가 다루겠습니다. 목민심서 내용을 그냥 대략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경세표, 목민심서, 후문심서가 보통 대표적인 핵심이라는 책이죠. 핵심 책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정리를 해주면 눈앞에 많은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죠? 죽어가고 있는데 백성을 빨리 좀 긴급히 구한다는 취지로 엮은 것이 바로 목민 세종대왕이 쓴 책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목민심서는 지방관들이 너희들이 관리하려면 그 마음가짐과 몸가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행동 지침서가 목민심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답이 3번 목민심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경제유표 후문심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보통 1표 2서라고 하죠. 1표 2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후문심서 해가지고 정약용 선생님의 아주 사상강이 확실히 정리되어 있는 거. 그래서 1표 2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후문심서 이렇게 보통 부른다라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목민심서 지방관들이 행동 지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백성들 잘 관리하라 라는 뜻이죠. 18번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 조선의 왕은 당평책 규장각 나왔네요. 장육명 설치 수원화성 설치하면 바로 정주대왕이죠. 규장각은 세종대왕 때는 뭐 했어요? 지편이었죠. 지편전 답이 2번 정조. 19번 다음 조선 세종이 업조로 조선시대에 시험에서 세종이 안 나오면 시험이 아니죠. 그렇죠. 지편전 1번 기억 지편전 리얼 후미정음 대동법 수원화성 건성은 뭐 대동법 아시다시피 대동법 뭐죠? 모든 세금을 잘라내라 라고 했던 거 누가 했다겠어요? 광해군. 일단 답은 지편전 설치와 후미정음 기업과 리얼 답이 2번이 되겠어요. 2번. 20번 조선 정주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정조 또 나오죠. 잘 나와요. 시험 세종 정조 촉합이 설립 규장각 설치 훈민정음 창제 수원 화성 건설 뭐가 될까요? 답이 정주라고 했으니까 규장각 수원 화성 건설 나죠. 잘 나오니까 똑같이 나오죠. 답이 그래서 니은과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한 전쟁은 뭐가 될까요? 조선 인조 때 청의 군신관계를 요구를 거부하고 청의 침략 남한산소를 항진하고 항전 싸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결과는 조선이 삼전도란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삼전도회가 있거든요. 항복 청과 군신관계를 맺었다 나왔죠. 자, 그래서 이건 뭘까? 병자호란, 그죠? 병자호란이라고 보시면 있죠. 병자호란. 답이 인조 때를 얘기하는 거죠. 병자호란. 치욕적인, 정말 말도 못하는, 그냥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완전 끝이 없죠. 아주 인조가 짧은 기간에
뭐 전쟁이 오랫동안 길어진 것도 아니고 한 짧은 기간에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정쟁이 병자호란, 그 피해도 상당히 많았던 거죠. 야, 삼전도비와 관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병자호란, 제가 올리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의 대표적인 나하면은 뭐랄까요, 병자호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이 뭘까요?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보겠습니다. 22번. 조선 광해군이 정책으로 오른 것은 순민정 창제, 수원 화성 축조, 중립외교 추진, 노비 안건법 시행 나왔죠. 자, 여기서 나는 거 노비 안건법은 고려 때죠. 중립외교 추진. 야, 고려 조선시대 광해군은 두 가지 정책을 쓰죠. 광해군. 조선시대는 선조 때죠. 선조의 아들이 광해군이니까. 명나라의 어떤 친원 정책이냐, 아니면 후금과의 정책이냐,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중립 외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중 외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시험에서는 중립 외교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책인 중립 외교를 하고 싶다 하도 내가 힘이 없으면 중립 외교를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중립 외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중립 외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광해군의 이제 중립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쪽에 명과 후금의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고 외교적 중립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나중에 후금이 이제 청나라로 바뀌지만, 그러니 청나라로 바뀌면서 뭐가 될까요?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광해군의 정책은 중립 외교 정책이다. 사실상 선주가 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나라가 너무나 그 피폐도 있잖아요.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힘도 없었어요. 근데 그 힘도 없을 적에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줬다는 명문. 후금은 자꾸자꾸 커지고 세력이 커지는다고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병자호란인 것이 명나라가 후금을 좀 조선한테 들어가서 싸우라고 얘기했던 것을 거부했던 것이 이로 인해서 생긴 것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병자호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광해군의 정책에 오른 것은 중립외교다. 중립외교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외교적 중립을 유지했다라는 견점에서 발적에 광해군이 중립외교라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금의 공격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려서 명나라가 후금을 공격하는데 그건 공격을 거절할 수 없고, 새롭게 성장하는 후금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중립외교. 23번. 조선 영조는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시키고자 무엇을 실시하여 노론과 서론, 온건파를 중심으로 각 붕당의 인물들을 고르게 등용했다. 붕당이라는 건 법붕자를 쓴다고 했죠. 탕평책이죠. 탕평책. 그래서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 사실상 이제 탕평책은 왕권 강화를 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했죠. 그렇죠? 왕권 강화. 조선이 망하게 된 것은 이게 붕당 정치로 이게 망하게 되는 거죠. 붕당 정치로 망하는 것이 근데 하여튼 조선 영조 때 당쟁의 어떤 잘못된 것, 패단을 없애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 각 당파에서 고르게 인재를 등용했다라고 보시는데, 그때 이제 동지를 등용했다고 해도 세력이 강한 쪽과 약한 쪽을 골고루 왔다 갔다 이렇게 세력 균형을 유지해서 추진한 것인데, 후대 정조 때까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거란의 침략과 격대. 침략 1차는 2차, 3차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희의 예규단판이죠. 서희 예규단판, 이렇게 서희의 예규단판, 강동 6조 뭐 이거 저 아시겠죠? 거란. 그리고 이제 양규, 강감찬의 기주,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3대 대첩,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3대 대첩은 살수대첩, 기주대첩, 한산대첩.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살수대첩, 고려의 강감찬의 기주대첩, 조선시대 이순장군이 한산대첩. 이걸 갖다가 우리가 3대 대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거란은 3차까지 세임했지만 일단은 서희의 외교단편으로 해가지고 고구려 그 땅도 고려는 고구려를 해서 계승된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 땅에서 너희들이 왜 갖고 있느냐, 이거 뺏은 것이 바로 이제
서해외교단파이라고 되겠습니다. 답이 2번. 25번. 다음 비석을 세운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서양 오랑캐가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적절하지 거, 비석을 세운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다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한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화치라는 것이 이제 화체 척화와 주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척화 주전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화의를 한다는 척화. 척화라는 것은 뭔 뜻이냐면은, 척화 주전론은 화의를 반대하고 싸움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난 싸우겠다. 이게 이제 그 화의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왜군이라는 그 외적이 또는 뭐 그 병인양요라든가 신미양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외세들이 이제 눈을 개방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생긴 것들이 이제 이게 척화비가 나오는데, 우리가 싸우겠다, 싸워서 우리 걸 계속 지키겠다는 얘기죠. 이게 병인 양요, 병인 박해라는데, 이것은 프랑스 신부가 처형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가 조선의 강화도를 공격할 것이 병인 양요죠. 신미양요는 미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페르토 도굴 사건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이렇게 도굴 하는 그런 광거를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인가? 다 서양 오랑캐는가 병인 양요과 신미 양요라고 보시면 되죠. 정묘호라는 어떻게 해요? 정묘호라는 아무런 관계없죠. 정묘호는 누가? 인주가 청나라와 싸워서 이런 전쟁을 정묘호란이라고 보시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병인 양요는 프랑스 신부의 살해 사건으로 발생한 거, 신미 양요는 미국, 그다음에 오페르토 도굴 사건은 마찬가지 다 외국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답이 정묘호란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 보너스 문제가 하나 더 있었네요. 보너스 문제 풀어볼까요? 무엇이 침입하에 대한 극복,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제작, 삼별주 형쟁. 자, 뭘까요? 우리가 이 전쟁은 어디서 일어난 거잖아요? 몽골일까요? 거란일까요? 팔만대장경이니까 우리 삼별주 전쟁, 팔만대장은 몽골이 되겠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여기까지 풀고, 여러분들 또 틈틈이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한국성능시험이라든가 그 내신고사, 검정고시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